효율이 낮은 전원 부품입니다. 효율이 낮은데 왜 쓰냐? 낮은 대신에 출력 전압의 리플이 거의 없어요. 얘는 431처럼 전압을 레귤레이션 하는 소자거든. 그냥 위를 깎는 거야. 깎아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버기나 부스트처럼 스위칭하는 타입이 아니라 출력으로 전류를 필요할 때마다 내주는 레귤레이션 부품이라서 굉장히 노이즈가 작아요. 대신에 열은 좀 난다. 열은 많이 난다. 그래서 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출력 최소 동작 조건을 맞춘 겁니다. 출력이 5V이니 입력은 한 8V쯤. 여기에 344-121은 얘가 부품명 보시면 LM1084 뭐뭐뭐 ADJ라고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어드저스터블, 조정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부품에 이런 거 있으면. 그래서 얘는 밖에 두 개의 저항을 조절하면 출력 전압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미세하게. 반면에 여기에 ADJ가 아니라 숫자로 뭐 3.3, 5 이렇게 적혀 있으면 걔는 픽스드 타입 LDO예요. 그러니까 전압이 고정되어 있어. 종류별로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U7은 28335를 이용한 듀얼 LDO 부품이에요. TI에서 만든 거예요. 28335 DSP는 두 개의 전원이 필요합니다. 1.9V, 3.3V. 마찬가지로 LDO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TI에서 만든 거야. 따로 그냥 소자 자체를. 그래서 5V가 들어오면 1.9, 3.3이 나오고요. 이 칩에서는 리셋 신호도 나와요. 그래서 이 리셋을 28335에 리셋 신호에 연결해 줍니다. 우리가 전기과라서 리셋 신호에 대한 거를 얘기를 많이 못 들으셨을 텐데, 전자회로는 크게 세 가지 신호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전원, 두 번째는 리셋, 세 번째는 클럭. 이 세 가지가 문제 없으면 우선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뭐가 안 돼. 그래서 전원에 문제가 있는지 리셋이 문제가 있는지 신호를 찍어보면 나와요. 신호를 찍어보면 리셋이 계속 액티브로 이렇게 이름 위에 바가 거져 있으면 액티브 로우라는 뜻이고, 이 신호를 내가 스코프로 관찰했는데 가끔씩 0V로 떨어지네 혼자서.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가 왜 떨어졌는지는 이 소자 데이터 시트를 보고 조건을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런 것이고, 이제 회로도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설명하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서멀 패드라고 핀이 하나 있죠. 그죠? 근데 이 소자는 원래 TSSOP, Thin, Shrink, Small Out Package라는 부품인데 28핀이에요 원래. 28핀인데 28핀만 그리면 이 서멀 패드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다가 별도의 29번 핀을 붙여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회로도 작업할 걸 대비해서 저거 하나만 좀 검색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과제가 됐건 업무적으로 됐건 이제 새로운 부품들은 반드시 부품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부품을 보면 자, TSSOP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실제 물리적 부품을 볼게요. 물리적 부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1번부터 28번은 외곽에 핀이 있고, 가운데는 서멀 패드라고 하는 또 독립적인 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도 그리실 때 이거를 빼고 그리시면 안 돼, 원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번부터 14, 15, 28 핀이 있는데 또 별도의 핀이 있다는 거지. 나중에 회로도 그릴 때 부품을 새로 추가한다. 그럼 여러분이 부품 그리면 돼요. 단, 여러분이 납을 붙이는 모든 물리적 핀은 반드시 뭐다? 반드시 이 밖에 있는 거 말고, 밖에 있는 28개 말고 납이 붙는 요 나머지 핀들도 반드시 회로도로 표현을 줌으로써 PCB를 하거나 이렇게 설계를 하는 사람한테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얘가 29번째 핀도 있다고. 자, 이게 전원부 회로입니다. 그 다음에 디커플링 캡. 질문. 예. 턴수는 맞춰야 돼요. 턴수는 요거 약간 수정했어요. 이게 배포 자료가 요 며칠 전 자료인데요. 요거 다시 수정했습니다. 자, 디커플링 캡. 디커플링 캡은 여러분이 많이 들으실 텐데 뭐냐면 전원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캡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캡이고 몇 가지 그냥 통상적인 규칙이 있어요. 동일한 세라믹 캡이라고 해도 용량에 따라 주파수 대역이 다릅니다. 반응하는 신호 대역이 틀려요. 용량에 따라 틀리고, 가능하면 다양한 용량의 캡을 섞어 쓰는 게 노이즈 제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다양한. 그러니까 1마이크로 하나보다 사실 100마이크로 10개가 효과가 더 좋아요. 통상적으로. 1마이크로를 100나노 10개로 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죠. 근데 100나노 10개보다는 1나노, 10나노, 20나노, 40나노 이렇게 같은 용량이면 다양한 용량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거는 실험이 그래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게 회로해서 타협하셔야 돼요. 용량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작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동일한 크기라고 해도, 동일한 2012 크기라고 해도 용량이 크고 작음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전압의 범위가 또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용량이 크면 내전압 조건도 낮아져요. 이 회로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50V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50V라고 표기는 안 해놨어요. 근데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대체적으로 50V용입니다. 50V용인데 여기 10마이크로의 2012의 경우는 50V가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건데 2012에서 10마이크로 패런 나오는 용량은 대체적으로 6.5V대가 많아요. 제가 표기는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원래 풀 정보를 다 기입한다면 원래 캡에 따른 전압 조건도 적어줘야 돼요. 근데 다 표기는 안 했으니까 조심해라. 자, 두 가지 얘기했죠. 동일한 크기에서
캐패시터 값에 따른 주파수 대역의 차이가 있다. 동일한 크기에서 캐패시터 값이 다르면 내전압 조건도 달라진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캡만 모아놔서 우리 DSP에서 사용하는 1.9랑 3.3 전원을 위한 캡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밑에는 아날로그 회로를 위해서 약간의 비드, 필터를 넣은 캡들도 추가가 되어 있어요. 회로에 이렇게 비드가 들어있거나 이렇게 로케이션 니어 DSP 이런 식으로 구두로 설명되어 있다면 이 부품들은 특정 위치에 특별 관리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회로도를 들고 외부 업체에 가서 PCB를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설계자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캡들은 요 A 1.9V에 잘 가까이에 배치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눈치챘겠지만 여기도 보시면 1마이크로, 100나노, 1나노 밑에 또 100나노, 10나노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용량을 쓴 거예요. 일부러 1마이크로가 1나노보다 1000배인데 1나노가 왜 필요하겠어요? 1마이크로가 반응하는 거랑 1나노가 반응하는 주파수 대역이 틀려서 쓴 거예요. 이게 캡 값으로만 보면은 별 영향이 없지만, 자, 그런 회로적인 것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드로 나눠서 영역을 두 개로 쪼갠 거예요. 결국엔 똑같은 그라운드죠. 신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 우선은 ORCAD는 이중넷을 허용하지 않아요. 이중넷이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표현을. 근데 이게 에러야, 에러. ORCAD는 이거를 에러로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면 서로 다른 거예요, 신호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드를 넣은 것도 있고, 이 툴의 특징인 거예요. 툴의 특징 때문에 이중넷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듀얼 넷 네임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나눈 것도 있고, 또 영역에 이렇게 비드를 넣음으로써 원 포인트 결합을 하려는 목적도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똑같이 다 디커플링 캡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대망의 DSP로 넘어갈게요. 자, 28335는 여러 가지 패키지가 있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QFP, 쿼드 플랫 패키지라는 부품 형태를 쓰고 있고, 얘는 176핀인데요. 서멀 패드 포함하면 사실은 177핀입니다. 자, 아까 전에 부품 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여러분이 부품을 주문할 때 혹은 나중에 회사 가서 이런 관련 업무를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28335라는 소자는 하나처럼 보이죠. 보이지만 실제 데이터 시트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패키지가 있어요. 다양한 BGA, LQFP, HL, QFP. LQFP랑 HL, QFP랑 같은 건가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이게 BGA예요. 볼 그리드 어레이. 요거 따서 BGA라고 된 패키지 이름이고. 자, 우리가 QFP 한번 봅시다. 어디 갔어? 요게 QFP 타입이에요. 요게 이렇게 사각으로 쿼드
쿼드니까요. 사각의 핀이 있죠. 여기 사각의 핀이 있죠. 근데 자 보세요. 보다 보면 얘도 QFP인데 얘 가운데 뭐가 있죠? 아까 전 거랑 좀 틀려요. 크기가 동일한데 얘는 사면에 핀이 있고 가운데도 핀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QFP라고 해서 똑같지 않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파워패드 쿼드 플랫 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 제조사에서 자기네들이 입맛에 따라 자기네들이 개발 상황이나 특성 개선을 위해서 동일한 패키지지만 이렇게 모양이 일부 틀린 것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 BGA 같은 경우도 잘 봐요. 여기 가운데 4 곱하기 4 이거 보이죠? 핀. 잘 봐요. 가운데 있어요. 위에 있죠? 얘도 있죠? 계속 있어요. 있는데 뒤에 가다 보면은 없죠. 뭔가 핀 위치가 틀리죠. 그래서 BGA 같지 않아요. QFP 같지 않아요. 어떤 패키지 썼는지 내가 정확하게 찝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일한 패키지라고 주문했는데 실제로 물건을 받아보니 막 가운데 써머리 달려있고 막 이러면은 이제 곤란한 거예요. 이거 연결 안 하면 열 많이 나요. 이게 열 개선을 위해서 추가된 핀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로도 어디 갔어? 여기 부품명에 요 파트 넘버를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28335는 어떤 걸 주문하더라도 뭐다? 이 써머리 있는 게 와요, 이제는. 옛날에는 써머리 없는 제품도 많았는데 요새는 써머리 패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아날로그 입력 채널은 이렇게 한쪽에 총 16개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컨트롤 슈트라는 TI 프로그램을 깔아서 유저 매뉴얼을 보시면 도움이 돼요. 컨트롤 슈트는 다 까셨는지 모르겠는데 TI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뭐로? 컨트롤 슈트로 검색하시면 뭐야, 왜 인스톨이 안 나올까요? 컨트롤 슈트 여기서 안 받아지나? 다운로드 해야 되나? 뭐지? 이렇게 나오네요. 컨트롤 슈트 여기서 다운로드 해서 컴퓨터에 설치하고 쓰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28335나 기타 TI DSP에 대한 여러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회로에 아날로그를 위한 그 외부 캡 같은 게 있어요. 아주 특수한 캡인데 여기 로우 ESR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저임피던스 캡이에요. 저임피던스. 아니, 캡이면 캡이지 저임피던스는 뭔가요? 대부분 세라믹 캡은 내부 저항이 좀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렇게 고주파 스위칭 신호를 완벽하게 막 다 커플링 못해요. 특히나 이게 아날로그 쪽에서는 굉장히 노이즈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작은 노이즈 신호조차 커플링을 잘 하기 위해서 저임피던스 캡을 씁니다. 이런 캡은 별도로 재고 관리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실에서 많이 쓰는 PWM 12개 채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트립과 PWM 이네이블 신호들이 있어요. 이제 우석이는 지금부터 채널 확인해 주면 돼. 자, 이 회로드들에는 다 직렬 저항을 넣어놨어요. 22옴. 그죠? 자, 왜 넣어놨을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손으로 만져서, 물론 저도 손으로 만집니다. 사람 몸은 생각보다 정전기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TI의 DSP나 뭐 아날로그사의 DSP처럼 그러니까 고속 신호 처리형 마이콤들은
고속이잖아요. 그죠? 고속이면 이런 핀에다가 캡이라든가 노이즈를 막는 부품을 넣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빠르게 반응하려면 캡이 작아야 돼요. 문제가 캡이 없다 보니 손으로 이렇게 딱 만지면 어떻게 되죠? 정전기 한 방에 마탱이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소자가 내부적으로 데미지를 받아. 그래서 옛날에 TI가 노이즈에 약하다는 악플을 엄청 받았어요. 사실 이제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래 고속용 소자라서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 특성이. 그래서 요새는 또 그런 거 방어해서 잘 또 설계하고 있긴 한데 회로적으로 저항을 넣음으로써 어떤 외적 노이즈에 좀 더 강건하고 특히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만진다든가 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놨습니다. 또한 저항을 떼면 어떻게 되죠? 신호가 분리가 되죠. 신호가 분리됨으로써 디버깅 할 때 좀 더 이제 편해지는 거죠. 회로가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디버깅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를 좀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저항을 붙이거나 연결함으로써 좀 더 회로를 디버깅하기 좋게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아까 이제 나중에 설명할 DAC 쪽에 연결되는 SPI 신호인데 요거 우석이 지금 봐주세요. 그 다음에 SCI는 시리얼 커뮤니케이션 인터페이스의 약자로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232, 그러니까 PC 통신용 채널이에요. 이렇게 두 개 쓰고 있어요. GPIO 62, 63에 할당되어 있네요. 자, 지금은 내가 회로 설명만 하고 있지만 이 28335는 이 핀이 멀티 펑션 핀이에요. 그래서 레지스터를 제어해서 특정 핀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활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건 나중에, 오늘은 이제 회로 설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CCS 프로그램 짜시면 이 GPIO에 어떤 기능을 쓸지를 설정하는 부분들도 다 코드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아날로그용 전원, 뭐 어디 연결하는 거 있고, 요거 보시면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앞장에 있던 디커플링 콘덴서, 걔네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 다 못 그리잖아요. 그래서 따로 분류되어 있는 거고, 요런 핀에다가 앞장에 있던 캐패시터들을 배치를 해주는 거예요. 여긴 그라운드들이고 사용 안 하는 핀도 있고, 실제로 어떤 핀들은 제조사에서 아무것도 연결하지 마세요라고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특히 영어 표현 중에서 do not must라고 되어 있는 핀들은 절대 그거 쓰면 안 됩니다. do not connection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오실레이터를 쓰기 위한 신호 조합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JTAG 인터페이스예요. 우리가 연구실에서 에뮬레이터를 연결해서 쓰는 JTAG 신호고요. TI는 14핀 인터페이스를 써요. 저도 JTAG 인터페이스는 다는 모르는데 이게 최대 20핀까지 되는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TI는 요 7개로 14핀 인터페이스를 쓰고 있고, 이게 80번이 리셋이에요. 아까 LDO 설명할 때 리셋 핀이었는데 이 리셋에서 시도 때도 없이 신호가 로우로 떨어지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리셋도 방향성이 있어요. 이 DSP는 최초의 한 번은 외부에서 리셋이 들어야 돼요. 외부에서. LDO가 리셋을 줘야 돼. 리셋이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이상 증상으로 재부팅되면 얘가 또 리셋을 밖으로 뱉어내요. 얘가. 그래서 리셋이 액티브 로우로 떨어지면 전원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DSP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바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관찰을 해야 돼.
전원이 뭔가 오동작을 해서 리셋이 나오는지 DSP가 혼자서 계속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하는지,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잘못됐거나 어떤 외적 신호가 잘못돼서 리셋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녹색 박스는 이 리셋 신호도 노이즈를 타거든요. 아무리 PCB에 있어도. 그래서 노이즈가 이 핀에 다이렉트로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들어간 리셋용 디커플링 캡인 거죠. 최대 100나노까지 달 수 있는데 너무 크게 달면 부팅하는데 시간 걸려서 지금 10나노까지 조정해 놨어요. 그 다음에 캔 통신을 위한 박사님 확인해 주세요. 예, 채널이 하나 있고 또 SCI 채널이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나요? 외부의 디지털 출력, 입력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핀, 그 다음에 입력핀 4개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입출력을 제어하는 제어핀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뒷장에 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출력은 8핀이 있습니다. 그리고 28335의 부팅 모드를 설정하는 어드레스 핀이 4개가 있어요. 우리 연구실은 거의 램 부팅이거나 나중에 플래시 부팅 쓰는데, 여기 핀 4개의 상태를 조합해서 28335는 전원이 들어올 때 플래시로 부팅할지 램으로 부팅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28335의 핀 배치를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서 우석이 다 확인됐나? 디오? 자, 여기. 네, 한번 보시고. DI 501, 2, 3, 4는 추가된 거예요? 추가로? 아, 이건 추가. 네. 추가된 것도 있어요. 추가된 거. 왜냐면은 외부 스위치 입력 이런 게 가끔 필요하더라고. 자, 여기까지 확인됐으므로 이제 부수 회로들을 확인하겠습니다. 28335는 외부에 반드시 오실레이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30메가 3.3V 오실레이터를 써주고요. 회로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나중에 부품은 연구실에서 거의 고정으로 쓰고 있어서 여러분이 고민은 안 하겠지만, 이 오실레이터는 동작 전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1.9V짜리도 있고 3.3도 있고 5V도 있고, 이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품을 찾아서 이름을 정확히 봐야 돼요. 30메가짜리고 여기 입력에 필터랑 C를 붙여서 필터링 해주고 있고, 나가는 클럭은 2.25로 22옴 저항 연결해서 마찬가지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오른쪽에는 아까 설명한 부트 모드, 28335의 부트 모드를 결정하는 이 신호가 연결되어 있고, 이 스위치를 조작함으로써 풀업, 하이나 풀다운, 로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고, 이제 요번 회로도의 특장적인 JTAG인데, JTAG이 예전이랑 아주 회로가 많이 다를 거예요. 이미 기능은 다 확인한 내용들이고, TI-24 레퍼런스 키트 중에 일부에서 채택한 JTAG 절연 회로입니다. 우선 앰피언이 DSP에서 연결되는 신호들이에요. EMU, TCK, TDI, TMS 뭐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요. 나온 것들이 U11번과
U10번의 절연소자를 통해서 오른